적인 섭취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1대1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현대인들은 거의 1대20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튀김을 참 좋아합니다. 어지간한 음식은 기름에 튀길 경우 맛이 없을 수 없고요. 가까운 시장에 가보면 각종 튀김들을 길거리 음식으로 팔죠. 또 마트에만 가도 간편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튀김 요리들이 냉동식품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흔히 튀긴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튀김은 대부분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름, 즉 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도 기름은 암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름을 이용한 튀김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건강에 좋은 기름도 있어서 일종의 영양제처럼 기름을 섭취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기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지방은 세포막이나 호르몬 등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성분이고요. 뇌 발달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A나 D, E, K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지방은 크게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주로 포화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로 실온에서 고체나 젤 형태로 되어 있게 되고요. 이 포화지방산은 간단히 말해 몸에 안 좋은 그런 나쁜 지방입니다. 반면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는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보통 불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고 구조가 불안정해서 쉽게 산패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흔히 좋은 기름,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불포화지방산을 의미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고요. 식물성 기름, 각종 견과류나 생선 기름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방식, 이 중에서 이중 결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중 결합이 하나인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다가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다가 불포화지방산은 크게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참치, 청어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들기름,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잣에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옥수수유나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총 콜레스테롤이랑 흔히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1대1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현대인들은 거의 1대20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 거죠. 반면 나쁜 지방산에는 일단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포화지방산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트랜스 지방산 역시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증가를 시키고요.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를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산은 보통 육류의 기름 부위에 많고요. 크림이나 치즈, 마요네즈, 버터, 라면, 코코아, 소세지, 햄, 가공기름, 팜유나 코코넛류 같은 것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일종의 인공지방산인데요.
액체 형태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를 억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인공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트랜스 지방산은 어떤 면에서는 포화 지방산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연점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연점이라는 것은 기름이 끓어오르다가 기화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발연점이 높을수록 산패가 될 확률이 낮습니다. 즉 산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패가 덜 되는 기름이 좋은 거죠. 즉 산패가 덜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발연점이 높으면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기름이 좋은 기름, 즉 우리가 먹어도 되는 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름 중에 동물성 기름의 경우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필수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름을 너무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담도 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기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식물성 기름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카놀라유의 경우 발연점은 240도로 상당히 높지만 산화 안전성이 떨어져서 산패가 되게 쉽다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들기름의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90% 이상 정도 되고요. 폴리페놀의 일종인 로즈마린산이 풍부한 매우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조리에는 좀 부적당하고요. 그냥 생식으로 먹는 게 좋은 그런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이씨를 압착한 아마씨의 경우 오메가3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등푸른 생선에 비해서 7배 정도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항암이나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리그난 성분 역시 매우 풍부한데요. 이 리그난 성분은 석류의 씨앗에도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아마씨의 경우에 석류의 씨앗보다 약 2700배 정도 이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끝으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이라고 알고 있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올리브유에는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이 폴리페놀이 암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합니다. 특히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 올레오칸탈은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천연 페놀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같은 고품질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올리브유를 우리가 섭취할 때 이 목이 칼칼하고 화끈한 자결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 올레오칸탈 때문이라고 하죠. 올레오칸탈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외에도 항염증 작용도 뛰어나고 알츠하이머의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올리브유를 섭취해야 할까요? 사실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올리브유는 아니고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식품법에 의하면 올리브유는 압착 올리브유, 혼합 올리브유, 정제 올리브유로 나뉘게 되고요. 세부적인 구분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IOC라 그래서 국제 올리브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IO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올리브유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등급에 따른 구분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한 번의 압착을 통해 나오는 첫 기름인데요. 간단히 말해 가장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라고 아시면 됩니다. 보통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식으로 사용을 하고 조리에는 사용을 못한다라고들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조리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와 특히 가성비 등을 생각을 했을 때 굳이 그렇게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요. 다음 단계의 품질은 버진 올리브유라고 구분을 하고 우리가 흔히 조리나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퓨어 올리브유라고 해서 정제 올리브유와 압착 올리브유를 블렌딩한 혼합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포마스, 람판테 등의 등급이 있는데요. 이는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올리브유는 산패를 막기 위해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게 됩니다. 오늘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름에도 좋은 기름하고 나쁜 기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동물성 기름,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등등은 안 좋은 기름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식물성 기름,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좋은 기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그 자체로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고요. 적당량의 좋은 기름을 섭취를 해야 하고,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암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고 먹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지, 이걸 약처럼 많이 복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